자, 이번 시간에는 문법 요소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고등학생용 사동, 피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동, 피동은요. 한자를 좀 생각을 하면 쉬운데 시킬 사자, 당할 피자, 피해자라고 당한 사람 피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거는 사동, 당하는 건 피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쌍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해보게 입에 붙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요. 사동은 주동, 사동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자, 주동, 사동. 피동은 능동, 피동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동은 주어와 서술어만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주어가 누구에게 시키느냐, 사동,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느냐, 주동. 그러면 능동, 피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가 당하면 피동이고 주어가 직접 하면 능동인데 주동이랑 사동이랑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거는 구분을 하지 마세요. 아예 기준 자체가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동에 대응하는 다른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주동이란 표현을 쓴 것이고 얘는 능동이란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쌍을 이루어서 입에 붙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주동, 사동, 능동, 피동 이렇게 결국엔 주어 서술어의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문은요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통 이거를 뭐 짧은 사동, 긴 사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짧은 표현을요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파생적 사동. 긴 사동을 통사적 사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단어 형성에서 배웠을 거예요. 파생적이라고 하는 건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파생어라고 하는 거는 어근에다가 접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적 사동은 접사를 추가해 주는 게 파생적 사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통사적이라고 하는 이 통사구조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문장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길어진 문장의 구조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긴 사동문, 짧은 사동문. 그래서 파생적 단어 자체를 접사를 집어넣어서 단어만 바꿔주느냐 아니면 문장 자체를 길게 표현을 해주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동문을 만들어주기 위한 접사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아마 입에 발리도록 했을 거예요. 이히리기 우구추 이런 표현들을 썼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외웠던 이히리기 우구추, 이히리기 우구추, 이히리기 우구추, 요게 바로 사동을 만들어주는 접사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가 붙는 거를 보시면 죽다에 이가 붙이면 죽이다. 내가 남을 살인자가 돼서 죽이는 거죠. 죽게 만드는, 내가 남을 죽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엔 그게 되겠고요. 시 같은 경우에 고기가 익었다. 익다지만 익히다 라고 하면 내가 그 고기를 익게 만드는 거죠. 리 같은 경우에 날다 라고 하면은 스스로 연이 나는 거지만 날리다가 되면은 내가 연을 날리다, 날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기 같은 경우에 숨다면 내 의지에 의해서 숨는 거지만 숨기다, 그럼 내가 어떤 대상을 숨겨 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채우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채우다를 설명을 하면요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형이 차다예요. 차다에 이, 우, 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접사가 두 개가 사용해서 차, 이, 우, 다. 그래서 채우다가 되는 겁니다. 사동 같은 경우에 접사가 두 번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히리기 우구, 우구. 솟구다. 솟다라는 거는 나 스스로 위로 치솟고 올라가는 건데, 솟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올라가게 만들다, 뭐 솟구치다. 치 같은 경우에 강조의 접사를 덧붙일 수도 있고요. 솟구치다, 솟구다. 자, 그 다음에 추 같은 경우에 낮다 같은 경우를 낮추다, 내가 낮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줄줄이 외웠던 이히리기 우추 같은 것들이 바로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접사기 때문에 이런 파생 접사들을 활용한 것들이 짧은
짧은 사동문, 그죠? 짧은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파생적 사동에 하나 더 추가적인 접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키다라고 하는 접사. 왜 이게 접사냐면요. 우리가 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경우에 시키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아예 문장이 바뀌는데요. 문장 구조를 바꾼다라기보다 앞에 명사에 해당하는 것 뒤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짧은 바로 파생적 사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보면요. 반복하다는 스스로 반복을 하는 이런 주동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반복시키다라는 접사를 쓰면은 단어 자체가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동의 의미가 됩니다. 설치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다가 아니라 설치시키다. 변화하다도 변화시키다. 그래서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단어들, 사동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도 짧은 파생적 사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긴 사동에 해당하는 통사적 사동은 문장 구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사동문 같은 경우는 뭐뭐 하게 하다, 하게 하다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하게 하다 같은 경우에 여기를 띄어 써주죠. 앞에 단어에 붙이고요. 뭐뭐 하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긴 사동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요.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뭐 굳이 얘기를 하는데 보조적 연결어미 뒤에 하다라고 하는 이런 보조 동사를 사용을 해서 긴 통사적 사동문을 만드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부 용언 같은 경우에 전미사 두 개를 겹쳐 쓰는 경우 아까 채우다 같은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서 이 사동문을 보시면 사동문은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틀리는 사동문에서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동문의 중의성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동문은요. 짧은 파생적 사동과 긴 통사적 사동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요.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이셨다. 자, 밥을 먹이셨다. 그럼 먹다에 이를 붙여서 밥을 먹이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밥을 먹게 하셨다. 자, 위에 거는요. 이를 붙여서 파생적 사동을 만들었고요. 아래는 하게 하다를 붙여서 통사적 사동을 만들었는데 자, 무슨 의미냐? 엄마가 밥을 먹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밥을 이렇게 행위를 직접 하는 거죠. 아기가 있어요. 아기한테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먹여주는 직접 사동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간접 사동의 의미 둘 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파생적 사동의 경우에는 두 가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 사동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자, 그런데 밥을 먹게 하셨다 같은 통사적 사동의 경우에는 간접의 의미가 대부분입니다. 먹게 하셨다 이런 거죠. 야, 밥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를 간접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행위로만 해석이 되는 통사적 사동과 둘 다 해석이 가능한 파생적 사동 요것들이 헷갈리라고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장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도 많이 써서 그래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하지만 이 표현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시키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대상에게 하도록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소개를 딴 사람한테 시켜줘가 아니라 나에게 소개를 해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기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지만 잘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틀린 표현을 소개해줘 이렇게 자꾸자꾸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동문과 사동문을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능력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동과 사동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왔다 갔다 하는 방법론적인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밥을 먹었다. 기본적으로 바꿀 때는요, 주동사동을 바꿀 때는 서술어를 먼저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가볍게 파생적으로 한번 바꾸면요, 먹이었다로 바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사동문이든 피동문이든 주어 서술어의 관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다에 해당하는 누가 먹였어? 주어를 없는 경우에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밥을 먹이었다. 그럼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여기 만약에 아기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아기가 밥을 먹었다. 1번 서술어를 바꿔준다. 두 번째,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를 찾아서 써준다. 없는 경우엔 생성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바꿔주면 돼요. 자, 밥을 누구에게? 아기에게가 되겠죠. 바로 세 번째 다른 표현들의 아기에게 부사격 조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가장 기초적인 문장을 하나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바꿔보시면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고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직접 바꿔보시면 되거든요. 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먹였다 같은 경우도 서술어를 먼저 먹다로 바꿔주고요. 시제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먹였다 같은 경우에는 이만 빼야지 시제까지 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제 중시해서 서술어를 먼저 바꿔주고, 누가 먹었는데 이 먹은 대상 아기라는 주어를 두 번째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세 번째로 끼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주동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주동이 불가한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 집에서는 돼지를 먹이고 있어. 돼지를 먹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먹이다는 가축을 사육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먹이다는 사동문이죠. 이 사동문을 주동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얘를 바꾸면요, 먹고 있다, 누가 돼지를 먹고 있다,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때의 먹이다라는 표현은 사육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동문에 해당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능동피동이라고 하는 것도요, 똑같이 짧은에 해당하는 파생적 피동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접사가 붙는 파생적은, 접사는 이번에는 조금 짧아져요. 이, 히, 리, 기까지입니다. 피동은 이히리기, 사동은 이히리기 우구추까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긴 통사적 피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히리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다를 내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접 보는 거는 능동이지만 내 눈이 저절로 보임을 당하는 거죠. 뭐 보이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희도 제일 많이 나오죠. 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런 경우를 잡히었다. 도둑이 잡힌 거죠. 경찰에게 당한 겁니다. 리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를 풀다가 아니라 풀리었다. 문제가 풀림을 당한 거죠. 기 같은 경우는 안다, 안기다, 내가 안김을 당하다. 뭐 요 정도의 단어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긴 통사적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다 혹은 하게 되다. 사동 같은 경우에는 하게 하는 거고요.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게 되다. 그 다음에 지다. 이런 식의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중피동입니다. 자, 이중피동은 문장에서 잘못된 걸 찾아라. 뭐 이때도 중요한데요. 이중피동은 불가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피동이 뭐냐? 파생적도 한번 쓰고 통사적도 한번 쓰는 게 이중피동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다, 불리웠다. 이 경우에는요,
기본형이 부르다예요. 부르다에 리와 불리어졌다. 불리어졌다. 어지다를 두 번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려졌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사적, 파생적 두 번 쓴 겁니다. 선생님 아까 여기 사동도 두 번 쓴 거 있었잖아요. 채우다처럼. 이거는 파생적과 통사적을 두 번 쓴 게 아니라 접사가 두 개가 붙은 겁니다. 접사 자체는 그 의미를 위해서 아까 뭐 치솟다처럼, 치솟구치다 이런 것처럼, 솟구치다 같은 경우처럼 접사가 두 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접사와 통사, 문장 구조 두 개가 같이 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중피동이라고 얘기해서 이중피동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뭐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불가한 이런 표현들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은 파생적과 긴 통사적 피동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자 한번 이중피동 확인을 했고요. 요것처럼 바꾸는 표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쉬운 게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요거를 한번 바꿔보면요. 바꾸는 순서 똑같습니다. 서술어 먼저 잡히었다. 자, 시제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얘네 둘 중에 잡힌 애가 누구예요? 주어? 쥐가. 나머지는 세 번째, 고양이에게. 그래서 간단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신 다음에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이히리기 붙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고 주어에 해당됐던 게 부사어로 바뀌고 이런 식의 말의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한번 바꿔주시면 그런 것들은 뭐 장방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꿀 때 시제 중시하라는 걸 말씀드렸고 사동 같은 경우에 없던 주어가 새로 등장을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잘 틀리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능동문에서 피동이 불가한 경우가 있고요. 거꾸로 피동에서 능동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한번 봐두면 쉬운데 안 봐둔 경우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듣는 게 좋아요. 피동이 불가한 경우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철수가 풀을 열심히 뽑았다. 자, 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뽑았다를 바꾸면 자, 얘 먼저 뽑혔다가 되는 거죠. 뽑히었다. 그러면 누가 뽑힌 거예요? 여기서 풀이 뽑힌 겁니다. 그럼 나머지 풀이 철수에게 열심히 뽑혔다 이렇게 되는데 풀이라고 하는 애가 열심히 뽑힐 수가 있나요? 불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동문이 불가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주어가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경우, 주어가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자, 거꾸로 능동문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를 한번 볼게요. 걸리었다죠. 그래서 리를 빼면 돼요. 걸었답니다. 시제는 그대로요. 그러면 감기를 누가 걸었어요? 없던 주어를 만드는 거죠. 누가 감기를 걸었다. 근데 누가 감기를 걸었나요? 뭐 신이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능동문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요. 자연 발생적인 이런 경우들은 능동문이 불가하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내가 바꿨을 때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나왔는데 시간상 일일이 다 바꿔보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엔 주어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피동이 불가하고 자연 발생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능동이 불가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한 바닥으로 끝나봤는데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우리가 잘 쓰는 부분들,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표현들, 그 다음에 능동피동에서도 이중피동 불가한 점, 그 다음에 이렇게 피동이나 능동이 불가한 케이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시고 문제를 풀면은 완벽하게 어려운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법 요소, 사동, 피동 이렇게 한 바닥 정리한 것들 좀 살펴보시고요. 문제 조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